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오늘은 파생시장 계륵이니까 문자 보내는 것대로 하세요. 오늘 옵션에서 20-30%만 먹어도 잘하시는 거예요. 선물은 0.7에서 1포인트만 해도 잘하는 거고요. 아까 256 넘을 때 청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치고 나갈 것 같지 않아서 그랬어요. 오늘 에너지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보낸 게 12시 18분 20분에 256대 챙겼던 거 다시 사라고 그랬죠. 콜은 265짜리 0.90 데드 잡고, 선물은 255 데드 잡고, 그때 20, 30, 40 요럴 때 사신 분은 마감 때까지 256 넘어가면 또 청산하세요. 콜도 1.1 넘어가면 청산하시고요. 그리고 오버나잇 전략 세워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옵션은 그냥 20% 뛰기 한 2번 하셨으면 잘했어요. 2-3번. 이런 에너지가 왜 요것밖에 안 나오나? 오늘 얘네들 쉬는 것 같아요. 거래소 200억 매수, 선물 149억 매도. 그나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나마 B차익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빼요. B차익에서 오늘 들어오는 날이니까 B차익이 지금 10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유지는 하는데 에너지는 작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 보면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시세는 죽일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오늘 그 1950 이거는 오늘 돌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 스캐퍼 256 넘어가면, 제가 스캐퍼 하는 건 데일리 매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스캐퍼 개념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게 그 단타라는 얘기입니다. 장중에 오버나잇 물량 말고 오늘 신규 들어간 거 그냥 장중에 단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고 표현하는 거는 끊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끊어주라는 거.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숙지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는 눌림목 전략. 이 시간만 되면 우리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그 애국주 알고리즘 이것도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이 그림 잘 보세요. 앞으로 갑자기 바닥에서 1, 2, 3를 급등해 갖고 30 내지 50% 상한가, 그 다음날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눌림목대예요. 후성 8,000원 따라오면 또다시 해요. 동진세미캠 13,000원 따라오면 그때는 해도 돼요. 금액 딱 뭐 나는 500만원 했지만 난 1000만원 했지만 그건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또 재료 노출 때 때리는 거예요. 지금 뭐 히토류 관련 뭐 해갖고 오늘 이것도 눌림목 보세요. 4,000원과 4,500원 유니온.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스도 한 게임 끝내고 2,500원과 2,700원 산 거 3,500원. 우리가 설정한 단가였어요. 근데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에 일부,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구조화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땅 재료 노출 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스 다시 일주일 안에 3,000원 깨갖고 2,700~800원 오면 또 사도 돼요. 유니온도 4,500원 오면. 그렇게 뒤풀이 파동만 노려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천화학 오늘 그 눌림목 전략으로 삼화 페인트 얘기해 드렸거든요. 여기도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제가 초창기에는 선물 옵션 얘기를 먼저 합니다. 3분 정도. 근데 이 3분이라는 게 방송 켜놓고 3분 이게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시부터 미리 들어와 주세요. 1시부터. 율천화 갖다 얘기해서 뭐 눌림목은 맞는 것 같은데요. 눌림목, 예,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눌림목 율천화. 제가 1시 정도에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그거는 제가 참고로 할게요. 율천화학도 뒤풀이 파동은 가능하겠는데 요건 단가가 좀 세네요. 요새 의외로 시장이 작주장이라 단가 센 게 잘 안 돼요. 단가 센 게 오히려 단가 센 게 요새는 뒤풀이 파동이 잘 안 나옵니다. 시장의 질이 나빠져 갖고 그래요. 자산운용사나 지금 패시브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갖다 해서 이런 율초학 같은 게 가거나 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이쪽 이거 비슷한 거를 우리는 코스모 신소재 했는데 얘가 가지를 않아요. 에너지가 잘 안 나와요. 저 알파 펀드가 좀 망가진 것 같고 중소형 펀드 망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닥 타짜들이 장난을 쳐야 돼요. 세력들이. 근데 그 세력들은 저런 기업들 잘 안 해요. 묘하게.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단가대가 대충 한 2,000원에서 10,000원단짜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속성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율천화학 눌림목 전략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선을 2,000원 뛰기 나오면 바로 때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마 페인터를 찍어 드렸어요. 사마 페인터 5,000원짜리. 요게 이제 7,000원 가면 또 때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가려면 지금 장에서 지금 일본 갖다 붙여갖고 해먹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혜를 얼마나 받는지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불매운동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통상은 했어요. 신성통상 이제 옆에도 가지 마세요. 신성통상은 한 달간 옆에도 가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상승폭을 일러 놓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간을 지나봐요. 그리고 다른 종목 찾자고요. 여기서 다른 종목 찾는데 기준이 모멘텀입니다. 이제 개각을 했습니다. 이 법무팀들, 저는 이 에너지가 앞으로 어떤 또 카오스를 줄까?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삼바볼래요. 이재용 부회장. 이제 9월 10월에 이재용 부회장의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형태가 나올 건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우리 전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정책이나 재벌에 대한 정책, 이거는 지금 현 강요팀이나 약간 이분들은 무슨 철학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거 기대하는데 지금 강요들 생각은 저는 그걸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합리적 생각이에요. 지금 일본 상태 제재 들어오고 또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이재용 부회장 또 접해, 그 다음에 또 삼성물산 삼바 분식회계, 이런 것들 상황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일본에 대하는 정책하는 거 보면 이재용 부회장 법은 법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하자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은 이제 안보, 그 다음에 분담금. 제가 또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환율하고 금리하고요, 원유가하고요. 여러분들 아니 뭐 국방장관들 회의, 뭐 여기에는 또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국방연결고리, 뭐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걱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게 유가. 이게 우리나라 그 파생 연결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DLS 상품이라고 그러죠. 일부 저기 그 해외 국채로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왜 해외 채권 이거 갖다 해서 이거 드신 분들 내가 뭘 기초자산이든지 모르시고 하신 분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지금 원금 손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완전히 마이너스 금리 나오고 갖다 얘기해서 독일 규채 그 기초자산 갖고 있는 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또 홍콩 H자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런 게 이 지소미아 호르무즈예요. 여기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금년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금년도 금리 인상 두세 번 한다, 서너 번 한다 떠들었던 때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시장 급락하고 삼성전자 37,000원 받고 우리 종합주가지수 2,000 깼던 때입니다. 그때 연준이가 뭘 확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금리 인하 모드로 가요. 9월 아니면 예상 9월도 금리 인하 예상 100%래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는데 100%랍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청해부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갖고 유가 급등한다? 안 보겠습니다. 네, 노이즈만 일으켜 갖고 유가는 급락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은.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노이즈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아래다라고 예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면 석유 수요, 셰일가스 이것 때문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유가 50불 깨면요 인벌스 공격적으로 하세요. 유가 인벌스. 심지어는 지금 이거 이란 뭐 여러 가지의 뭐 이런 관계가 또 제2의 중동전 전쟁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여 뒤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만약에 이란 공격하죠?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완전히 이거를 라인을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이걸 미국 싱크탱크들도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막는 데 주력할 거고 그 비용을 미국 혼자서 왜 막어? 니네들도 분담해. 돈 내놔. 이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이제 삼바가 오늘 막 올라갑니다. 30만원 단 오면 무조건 9월 중에 29만원 30만원 오면 지금 있는 거에 반을 끊으세요. 옛날에는 32만 때려 27만원의 반 25만원 오면 50 내지 70% 사 9월 그 대법원 판결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 9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29만원 30만원가요? 갖고 있는 것도 사진 수량의 반 때리고 다시 보세요.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용 계속 나가고 노이즈 많고 한국항공우주는 4만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4만원. 요것도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유가는 요번에 50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시오. 일부 이쪽 전문가 제가 물어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놀랄 정도로 지금 25불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기 2015년도 16년도 여기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 뒤에 이 유가와 연관된 금리와 연관된 DLS가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유가 연관된 DLS 또 망합니다. 경제 성장 망하고요. 이거 40불에서 6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가 이제 키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가면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그냥 요게 좋은 상품 나왔어요. 이자 많이 준대요. 하고 팔아먹는 것들입니다. 뭐 부동산 연계도 있고 채권 연계도 있고 홍콩.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참 허라는 게 요새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자영업자 예를 든다면 카드로 오는 거는 꺾어서 며칠 후에 주잖아요. 그거를 당장 주게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간단히 해서 뭐 KG 이니시스나 다른 데와 계약해갖고 뜯어먹는 상품 여러가지 유동화 상품들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지방에 건물이 안 나가죠? 아파트 안 나가죠? 그러면 그걸 어느 펀드가 증권사들이 어느 펀드 어느 연계해서 통째로 삽니다. 한 100채, 200채. 그 임대업을 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중도금이 제때 들어와야 돼요. 지금 자산 유동화라든지 여러가지 영업권 유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제가 보면 폭탄 같아요. 쉬쉬하는 게 많아요.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유가가 하락하고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힘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다 터진다고. 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요번에 유가 저렇게 호르무즈에요. 노이즈 나오는데도 60불을 깨요. 이거 심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DLS 파생상품으로 듣는데 이게 유가가 기초자산으로 돼 있어요. 당장 예약하세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DLS 상품이란 건 금리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신용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유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상품 원자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환율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요새 이쪽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럼 이게 옛날에 키코 비슷하게 잘못하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 증권사 쪽에 구자가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에서 반토막은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상품들을 막 파니까 이자 많이 주고 그런 것들 사는 또 목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마 1,500원 깨겠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1900, 2000에서 구자 가입수가 왕창 느는데 주식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신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들 이러한 이자 많이 주는 파생연계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증권사들이 영업을 이쪽 무제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멘트주 올라가는데 저는 솔직히 저라면 때리겠습니다. 시멘트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시멘트 석탄 뭐 연계해서 뭐 이제 정부가 지금 잘못하면 내년도 이 도쿄올림픽 방사능 이 싸움이 계속되면 방사능 올림픽 보이콧 들어가면 골 때리게 될 거예요 또. 그런데 오늘 시멘트주가 급등합니다. 아주 면밀히 보면요 시멘트 예를 들어서 요게 공급망을 흔들어 갖고 시멘트 단가가 올라갈 테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시멘트가 올라가려면요 예타 면제하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건설 아파트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일본 갖다 붙여놓고 무조건 수혜 받는데요. 반사익 받는데요.
그런 분위기에 철저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한가 그 다음날 바로 두들겨 맞는 속성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28일 되면 개별 품목에 대한 또 세부 규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툴루엔과 자일렌이 97% 이렇게, 그러니까 90%대 이상 의존도가 높은 것들. 근데 툴루엔 자일렌이 페인트 원료입니다. 요것도 한번 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그래서 뒤풀이 파동 노려서 오늘은 요거 찍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7,000원은 또 무조건 때릴래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9월 동시 만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35만 개까지 다 갔으니까 저는 28만원 개까지 줄어든다라고 보겠습니다. 줄어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언제 매수 스위칭하냐, 비차익 언제 매수 스위칭하냐. 오늘 비차익이 플러스 들어오는 걸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문 닫아놓고 이 선물과 코스피 200을 차익 줬어. 이게 삼성전자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베이시스를 1.2로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문 닫아놓고 휴지 만들었죠 어저께? 255뿐만 아니라 252.5도 휴지 만들었습니다. 코를. 그러니까 제가 결제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2시 45분에 게임 끝내신 분이 제일 잘하셨습니다 어저께. 그러면 이제는 이 6일날의 고점 257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오늘도 256까지 갔지만 에너지가 붙질 않아요. 조단위 매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현물, 선물, 비차익 합쳐서 1조 단위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언제 들어오는가 카운팅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려봤어요. 3, 5, 7, 9. 그러면 7포인트짜리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25%짜리가 이 30포인트 깼습니다. 7월 1일부터 A, B, C로. 중심값이 265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9월 전에요. 추석 전에. 근데 이제 그 속도는 이 258, 25% 능선을 강하게 지지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게 삼성전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 삼성전자가 파란색 일변도잖아요. 밑에 계속 빨간색. 이때 제가 속지 말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SK하니 빨간색 외국인이 삽니다. 추세 전환입니다. 이거 파생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제 요거 올려놓고 폭탄 제조로 엎어버리는데 쓸 겁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2,500억 되는 날입니다. 이날 1891 구경한 날이에요. 이때 42,500원 찍고 돌렸어요. 어저께 또 42,600원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됩니다. 빨간 색깔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비차익과 현물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요게 요번 시장의 에너지고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거 들어오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위안은 얘네들이 9월달 매기기 전까지는요 인위적으로 조종할 것 같아요. 6.95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5나 뭐 많아봤자 7.1. 우리는 1220원과 119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N은 105엔 아래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두 달 동안은 이렇게 올려놓고 각도를 둔화시키는 지그재그 한계 탄력성 둔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환율은 보겠습니다. 이때 상해종합지수는 요번에 제가 이 직전 저점 지지 하나 깨나 봐라고 했어요. 이제 저점을 하나 찍었다고 봅니다. 2950과 2750에 중심값 2850 넣고요. 9월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요 안에서만 노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한 달 반 동안
시장 보는 매크로적 감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종목 감각은요. 저는 하나대투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마트 지금 리딩 부탁한다고 그러는데 금년은 포기하세요. 금년은 뭐 이마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폭과다 뭐 포스코 이마트 이런 것들이요. 금년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갖다 해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이마트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상식적으로 갖다 얘기해서 관리해주는 자산운용사 이거 사표내야 됩니다. 뭐 실적이 나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모양이 월봉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공매도 세력 공매도 그 다음에 갖다 얘기해서 이마트 정도라면 그걸 같이 대주주가 관리 운영하는 책임 어떤 데가 있어요. 관리 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쭉 45도 각도로 월봉이 심지어는 쭉 빠지죠. 122선이 어디 있나 한번 봐주세요. 122선 지금 15만원에 있습니다. 15만원. 그래서 제가 금년은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모양이 줘야 되냐면요.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바닥에서 한 30% 정도 에너지에 대반도 한번 줬다가 다시 그 정도 대반도 주면 다시 또 꺾입니다. 그 눌림목이 요번 저점보다 높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45도 각도까지 빠졌다가 LG노텍 같이 120 한번 뚫었다가 눌림목 이런 모양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LG노텍도 그 모양을 보여주는데 1년이 갑니다. 제가 LG노텍은 우리가 9만원대 역발성자를 사갖고 11만 5천원에서 12만 5천 사이에 다 팔아드린 종목입니다. 다시 또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있죠. 이마트, 포스코, 그 다음에 또 아모레퍼시픽. 금년은 다 포기하세요.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쪽 다 지금 망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패시브나 알고리즘 매매만 가능해요. 아니면 이상한 것들이에요. DLS, 대체투자, 부동산 등등 주식 관련된 모펀드들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 섹터 매니저들이 없어요. 거의 셀 섹터 매니저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저라면 이거 가격대는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롯데지주 우선주, 이마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 시가의 이 포스코도 보세요. 포스코 월봉 보세요. 월봉 이때 2014년 15년도가 여러분들 이때가 거의 지금 1800대 지금 그 수준으로 가려고 그래요. 얘가 40만원에서 반토막 됐습니다. 근데 이걸 관리를 안 해요. 사주질 않아요. 우리 자산운용사나 금융투자 쪽에 한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건 세부적으로 뭐 지금 정회장 또 여러가지의 노이즈 또 여러가지 뭐 가치 분석에 재무 분석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에너지로 보겠습니다. 에너지로. 금년 다 지나야 돼요. 금년 다 지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2100이라는 종합주가 지수가 왈 때 그때 배가 뜨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고생하셔야 돼요. 손절할 단가도 아니고 더 투입할 단가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옵션 매매하시고 파생 매매하세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200만원, 300만원 수익 났어요. 그때 그거 갖고 이마트를 계속 사는 겁니다. 수익금만큼. 그래서 이게 제가 끔찍하면 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돼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3년 동안 상단 5만원, 하단 4만원, 중시가 4만 5천원 이렇게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1등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한국 시장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무슨 ETF 펀드 종목들 있죠?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옵션 투기꾼 같이 카지노 매매하십시오 라고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이게 이제 가치 분석이나 재무 분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수준은 솔직히 너무합니다. 월봉하고 연봉을 보면 저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분 가치만 돼도 이 가격은 유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투자는 지금 사놓고 한 2, 3년 묻어두세요 라는 전략 외에는 제가 가이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해도 20만원은 올 거라고 봅니다. 20만원은. 그래서 지금은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관리 들어갑니다. 요새 관리가 제일 많은 게 자동차 섹터예요.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요런 것들은 그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스 12만 5천원, 14만원 요 박스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가상위 1등부터 20등은 매매하지마. 그냥 분석만 해갖고 거기 상단 하단 봐서 옵션으로 대체, 선물로 대체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다 패시브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 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은 그냥 255 하단 끝날 때까지요. 256 상단 요 안에서 그냥 가두리로만 유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을 자꾸 봅니다. 제가 경험상 나스닥 선물 빠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시장 박살난다? 안 그런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 갖고 또 질문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무시합니다. 나스닥 선물은. 이게 아침까지의 미국 시장 영향은 줘요. 근데 내일 종가가 어떤지는 그것도 5대5라고요. 경험상으로. 나스닥 선물 급락했는데 결과 보면 또 플러스 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위치입니다. 지금 다우지수 위치나 그 다음에 나스닥 위치. 요번에 급락했다가 제가 다우지수를 25,000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지 않습니까? 25,400인가 찍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요번에. 근데 직전 고점은 돌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요번 저점에서 되돌림 파동, 얘도 되돌림 파동. 근데 26,500과 27,000에서 저항. 그리고 아직까지 쌍바닥이나 다시 깨냐 여부는 9월달에 미중 간의 전쟁이 확산되느냐 타협되느냐 여기에 의해서 환율이라든지 종합적인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9월달 선물옵션 만기 수령 과정에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형주는 그냥 갇혔다.
갇혔다. 요번 한번 바닥 1900 깬 거는 외달이다. 여기서 100포인트짜리 한번 나오나 보자. 그냥 그렇게만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결 조건이 5 내지 7포인트짜리가 한번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45,000원 뚫고 SK하이닉스 75,000원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1,800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1,400원 정도의 그걸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결론 나올 것 같거든요. 8월 말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시각이 있죠. 8월 말까지 중국 MSCI 이머징 마켓 거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가 달라요. 지금 2100이면 그거 영향받고 100에서 150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1900선에서는 위치가 낮기 때문에요. 빠져나간들 이미 벌써 엮어갖고 나간 애들이 있고 벌써 구조화 시켜갖고 오히려 나갈 때 그거를 받아주면서 순환시키는 파생 연결고리, 그게 미결제 악재 35만 개 중에 한 5만 개는 거기에 엮여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종목 수익률은 잡주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잡주장. 예, 나노메딕스가 8,000원단 오네요. 아까 7,000원단 가만히 있어. 8,500원에서는 요거 50% 때립니다. 9,500원 오면 다 때려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만 게릴라 전투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은 45분에 음성방송 체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말 일요일날 홈페이지 오세요. 또 자료라든지 공부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요. 그리고 요번 기회에 그 옵션 요번 강의하는 거 주식 로직한테도 여러분들 그 시장을 접근한 싸움 어떤 테크닉 기술을 생각의 기술을 지금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녹화된 거를 자료 다운 받으셔갖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45분에 뵙죠.